자, 먼저 이러한 방송을 하게 된 점, 이러한 영상을 만들게 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고요. 세상을 떠나간 최수근 상병을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실 이런 거를 계속 밝혀줘야 누군가는 용기를 낼 거고, 그 용기로 인해서 언론사에 제보가 될 거고, 또한 제 방송을 언론사 기자들이나 많은 사람들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건방질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도 이걸 보고 이걸 기회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취재해보고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은폐되어 있던 군대 특유의 그 은폐하는 진실이 세상 밖에 나오고, 정말 죄를 지은 사람, 정말 이런 무례한 지시를 한 사람, 정말 어이없게 구명조끼 하나 입지 않고, 그리고 실종자 수색이라는 말로 한치의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 험한 물살에 맨몸으로 뛰어 들어가게 한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한 지시나 그런 압박, 그러한 명령을 내린 사람,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던 그 사람이 누구인가. 과연 우리 군은 그러한 사람들을 진급시켜서 장군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맞는 것인가. 만약에 전시라고 했다면 이 상황은 비전투 손실로, 혹은 전투 중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의미 없는 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욕심,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지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 그 누군가는 그러한 지시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 혹은 아랫사람들 책임,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도 너네가 그렇게 했어야지 라는 말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라면 저는 과감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고 사죄하고 경찰 조사도 저는 받겠다고 얘기하고, 마지막 남은 제 자존심을 챙기겠습니다. 그게 군인으로서 자존심이고 부하를 책임지는 마음 아닌가. 과연 지금의 높으신 분이라는 분은 과연 자존심이 있는가, 말 그대로 가오라는 게 과연 있는가. 전 그것이 너무 의심스럽고, 만약에 저라면 어차피 나이도 다 됐고요, 정년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라면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제가 달게 받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내가 지시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사죄드린다 하면서 부하들을 처벌하지 말고 절 처벌해달라고 전 자진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휘관이 전혀 관련이 없고 난 지시한 대로 병력들이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면 책임이 없겠지만, 저번 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과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무 수행 중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전역할 수면 좋겠지만, 어떠한 세계에서도, 어떠한 사회에서도 사고는 계속 벌어지고, 뭐 교통사고도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사고는 이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를 예방하고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고, 혹은 누군가의 그러한 욕심, 누군가의 문제로, 누군가의 그 잘못된 지시로 벌어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사고는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사고 없으면 현충원이라는 곳이 존재하겠습니까? 사고가 있고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누군가의 지시나 내용으로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군인은 대민 지원을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투입되고 임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 수행하는 범위가 과연 우리 군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가, 그 내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은폐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고 있고, 초점은 지금 대대장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지금 많은 간부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해군의 상당히 높은 계급과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비해서. 근데 그분이 그러더군요. 연관장교신데 소령보다 더 높고 중령 대령장이십니다. 내 이런 일 터질 줄 알았다, 내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그 인간하고 군생활 오래 했는데 나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간 이런 일 터질 줄 알았다. 상호 후배니 부탁 좀 하나 할게. 제발 대대장 중대장 그 아래에 있는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라. 이거 걔네들 잘못 아니다. 나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고 그 지시한 사람이 죄인이지, 그 밑에 있는 대대장 중대장 분명히 꼬리 자르기 할 거고 걔네들 책임 전가할 거다. 나 그 사람 이런 일 벌어질 줄 알았다. 나 그 사람 이렇게 언젠가는 사고 터질 줄 알았어. 제발 방송하더라도 밑에서 고생하는 간부들, 그리고 참모들, 중령들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선배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당히 계급도 높으신 분이고 짬도 있는 분인데, 해병대인데, 그 해병대 뭐 소령분께서도 또 연락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제발 방향을 뭐 대대장 중대장한테 제발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책임이 누구인지 상호 후배도 알 거다. 다 연결실 다녀오셔서 술 한잔 하시고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울면서. 지금 해병대에 책임감이 있고 정말 대원들을 사랑하고
해병대를 사랑하는 그런 참군인들이 연결식을 다녀오시고 한잔 하시고 이제 정말 울면서 호소하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범인인지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처벌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게 된다면 안 되겠죠.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사고 당일의 현장 상황입니다.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이게 사람이 투입할 수 있는 유속이었는지, 과연 이게 사람이 띠를 둘러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고 당일 유속입니다. 유속으로 인해서 지금 아우트모터로 되어 있는 저 IBS 공격단정이라고도 하죠. 저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인원들도 지금 구명조끼를 안 한 것 같네요. 저렇게 저 급한 급류 속에서 저거 뒤집히면 사람 죽습니다. 실제로 육군에서 5군단에서 아우트모터하고 구명조끼까지 했는데도 급류에 휩쓸려서 많은 인원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해도 저건 안 됩니다. 구명조끼를 해도 못 들어갑니다. 구명조끼를 해도 저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거 뒤집힙니다. 뒤집히면 저 안에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아무리 조끼를 입어도 안 됩니다. 저 위험합니다. 정말 무서웠고 정말 위험한 건데 이런 곳에 우리 대원들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런 곳에 우리가 도대체 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저기서 할 게 뭐가 있죠? 저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애초에 수색 첫날에 소방에서 내성천은 바닥이 모래, 뻘이라서 지형 및 수심이 일정하지 않고 유속이 세서 잠수나 입수는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해병대는 다이빙 수트를 입는데 그걸 허리까지 내리고 해병대 써져 있는 빨간 체육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트가 드라이 수트라 만약에 빠지면 다리 쪽에 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반쯤 내리고 입으면 거기 안에 물이 들어가겠죠. 다 올리고 입어야 되는 건데 해병대라고 안 써 있으니까 거긴 빨간색 해병대라고 안 쓰여 있으니까 특전사나 해병대가 못 알아보니까 다이빙 수트를 입고 반쯤 내려서 빨간색 티셔츠를 입으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도대체? 거기 물 들어가면 옷이 벗겨지지도 않을 거고 물속에서 무거워질 거고 꼼짝없이 수압에 꼬르륵 잠겨버릴 겁니다. 자, 보트에 특수수색대 적혀 있는데 해병대가 안 써져 있으니까 해병대 육군 수색대인지 어떻게 하냐? 기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노란색 라카 가져가서 포항에서 보급받아서 해병대 마킹 해라. 해병대 마킹 좀 해라. 기자들도 오는데 유속이 빠른 곳에서 모터 시동을 끄고 강변 수색을 하라고 해라. 수색 활동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라. 현재 포항에서 모터 재보급 받았고요. 언론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지휘관은 보트 탑승자들 모아놓고 복장이나 오하열 지적한다. 보트에 오하열을 지적하고 복장이 그게 뭐야? 빨간색 해병대 티셔츠 없어? 여러분들 고생 많다 하면서 좋은 말 하는 척하고 기자 가고 나니까 지휘자들 따로 불러서 야 교육 똑바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안전 관련된 이야기는 없고요. 수트를 벗고 빨간 티를 입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모 장군님께서는 경북도지사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분의 전투화는 깨끗하고요. 그분은 뭐 땀 한 방울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병대 보트가 이물질에 걸려서 갤갤갤 대고 있으니까 소방보트가 복귀를 도와줬습니다. 구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해병대 자존심이 상했다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죽었어야 됩니까? 그 해병대 대원들이 물에 떠내려가서 배가 뒤집히고 순직했어야 자존심을 살리는 겁니까? 누군가는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해병대 자존심을 상했다고 잔소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 그게 지금 해병대 지휘관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지휘관들의 밑에서 일하는 간부들이나 병사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나? 과연 내가 이런 지휘관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싸울 이유가 있나? 나를 아껴주지 않고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싸워야 될 이유가 있나? 내가 해병대로서 근무할 수 있는 자긍심이 있나? 소방대원들, 베테랑들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집어넣은 겁니까? 어떠한 사람이 강압을 한 겁니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고요. 유속이 저렇게 빠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위에서는 그냥 수색해. 병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어떤 해병대원은 어머니한테 순직한 최상병이 나였을 수도 있어 엄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머니는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잠을 못 잤고요. 저도 어저께 장사하면서 1사단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님의 어머님을 뵀습니다. 아드님이 1사단에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예천에서 복구 투입에 들어갔는데 아드님한테 매일 전화한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제발 엄마가 부탁했답니다. 매일 전화 좀 해달라고. 무섭다고. 간부 어머니들마저도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누군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나서겠습니까? 간부들이 나서야겠죠. 아무래도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전장 상황에서 당연히 간부들이 나서고 리더니까 앞서서 하는 거 맞죠. 하지만 그들이 무슨 뭐 슈퍼맨인가요? 무적입니까?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자연재해 앞에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간부라는 이유로 또 이렇게 위험하게 수색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현장에서 제대로 된 밥도 못 먹고 전투복도 빨지도 못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면서도 바닥에서 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자기 전우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며칠 동안 고생했고요. 지금 사기가 다 저하되어 있는데도 누군가는 책임지지도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복구가 의미가 있나? 사기가 저하된 병력을 데리고 전투에 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사기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해병대원들의 사기가 과연 있을까요?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하고 급할수록 한번 쉬어간다고 하는 것처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병대 병력들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유속이 빠르고 물살이 강한 곳을 보낸 거 정말 문제입니다. 병력이 투입하기 전에 해병대 상륙 장갑차가 지원을 왔고 상륙 장갑차조차 물살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철수를 했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갈 정도로 강한 물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넣었다는 것은 대체 어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단 지휘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실적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다들 뉴스 보셨다시피 최상병의 부모님이 현장에서 울부짖는 영상에서 사단장은커녕 여단장은 책임구역에 등장하지도 않았고요. 그날이 사단장 현장지도 방문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영상에서는 전우, 해병, 또 그 중대 간부들로 보입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 듣고 왜 구명조끼 안 줬냐고 한탄을 듣는 사람들은 권한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아랫계급 중대 간부들에게만 이제 이런 고통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사단 여단장급 작업복장으로 물에 다 젖은 채 장화를 신고 인터뷰할 일이 없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상급부대에서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시행하고 그에 맞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사건 사고가 터지면 예하부대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히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중대장 행정관 주관으로 안전교육을 했냐, 안전교육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꼬리를 잘라야 되니까요. 내가 지시했지만 그 지시에 대해서 파일 처리했는지, 알았어 상황 위험성 평가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지휘관들은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전성 평가한 거 근거 가지고 와라. 중대장 행정관 안전교육 했는지 근거 가지고 와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재밌는 건 지금 여러분들 대민지원이 작전입니까? 대민지원에 보안이 있습니까? 대민지원에 기밀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민지원 나가 있는 인원들에게 보안 어플 설치하고 보안 어플 실행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뭘 바깥에 내보내고 싶지 않은 걸까요? 경북 예천에 그냥 야지에서 지금 대민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에게 어플 확인해라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근거가 도대체 뭐죠? 대민지원이 작전입니까? 기밀입니까? 보안입니까? 왜 밖에서 보안 어플 시행하라고 하죠? 이유가 뭐죠? 숨기고 싶은 겁니까? 사단장 강조사항으로 작전 보안 준수, 누군가 사유를 물을 시 개인의 임의 판단을 언급하지 말 것, 입막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다 막을 수 있나 한번 봅시다. 사단장님 강조사항입니다. 복장 통일, 아직도 복장 통일하고 있고요. 해병대 체육복, 정찰모, 체육모 절대 쓰지 마라. 컴뱃 셔츠 안 된다. 작전이라면서요. 작전관에 원래 컴뱃 셔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앞뒤가 다르죠. 작전 보안이라면서요. 작전이라면서요. 컴뱃 셔츠는 작전에 입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입지 말라고 하는 거죠? 왜 빨간색 해병대만 입어야 되는 거죠? 작전 보안 준수, 특히 기자나 작업 경과나 사유 물을 시 말하지 마라. 보안 어플 해제 절대 금지한다. 왜 금지죠? 보안 어플을 왜 대민지원 나가서 금지해야 되는 거? 이유가 도대체 뭐죠?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겁니까? 이게 작전입니까? 이게 보안입니까? 해병대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수색 활동하고 있는 게 보안입니까? 작전입니까? 당신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보안이고 뭐가 작전이죠? 자기가 말하는 건 작전이고 보안입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거면 또 은폐하고 또 숨기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포병 인원들이 거의 100km가 가까이 되는 곳을 가서 대민전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놈의 장군 지급이 뭔지. 실종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수해복구 파견 명령을 내기 위해 참가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누가 갔는지 모르고 대충 몇 명으로만 파악했는데 이제 와서 파견 명령 내서 참가자 명단 확인해라. 그전에는 그냥 빨리 가! 야 몇 명 갔어? 김상호 왜 몇 명? 야 빨리 가! 급해 빨리 가! 카메라 오잖아. 해병대 티셔츠 입고 빨리 카메라 사진 찍어야지. 초반에는 기자들 많이 오니까 빨리빨리 사진 찍어야지. 야 몰라 빨리빨리 가. 이제 와서 인원들 파악하면서 명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누가 했는지 책임 소재를 벌써 물어보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안전교육 했어 안 했어? 니들이 급하게 집어넣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안전교육 했냐 안 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안전교육 안 한 중대장하고 대대장한테 책임을 물기 위해서죠. 연결식이 끝나고 이제 죽이기 시작될 겁니다. 고작 1기 대대장이 해병 부대에서 독단적으로 그 위험한 물살에 사람을 넣었을까요? 명령과 지시일 뿐입니다. 애초에 건의해도 안 될 뿐더러 압박은 1사단 장병이면 모두 다 알 겁니다. 그대들의 욕심과 면피를 위해서 아무런 해당 부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은 대대장, 중대장, 행정관이고요. 비난의 화살이 그 부대로 향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각공인의 명목을 빕니다. 재수군 상병 우리가 미안해 라고 해병대 근무하는 간부님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대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 지휘관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비가 계속 오는 와중에도 급하게 준비하고 급하게 나가야 한다고 그러는 모습이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포항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북 예천이라는 관할 지역구도 아닌 100km가 넘는 곳을 굳이 가야 한다니 어디서 자는지 밥은 어디서 먹는지 기타 등등 계획도 없이 갑자기 출발하라고 해서 도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번 사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대민지안이라는 것은 산사태로 흙이나 물건, 기타 집보수 등의 인원이 필요한 곳에 자기가 지원을 나가는 줄 알았는데 실종자 수색? 말이 실종자지 솔직히 시신찾기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실종자라는 것은 이런 환경에 대원을 투입하고 혹시나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물에 떠내려오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에 대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 시신 볼 수 있어요? 물에 떠내려온 시신 여러분 만질 수 있습니까? 그걸 본다면 아무런 교육도 안 받은 일개 해병 대원들이 그 시신을 만지고 꺼내올 수 있습니까? 그 PTSD는요. 평생 그 꿈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요. 이거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아니 실종자 수색을 그 흙탕물에 그 유속이 빠른 곳에 우리가 뭐 그물입니까? 말이 됩니까? 현장 시신이요. 이거 119도 이것도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맨날 봐도. 근데 이것을 실종자 수색? 해병대 인원들이 그 삽질하고 좀 더러워진 집도 좀 청소 좀 하고 길 막혀 있는 거 길도 좀 뚫고 삽질하러 갈 줄 알았더니만 실종자 수색? 그 이유가 뭡니까? 1사단장 업적, 이츠 마린, 암기 강요, 결전태세 강요하고 신고 마일리지 자격증 두발, 민간인 부대 취급하고요. 사단장은 커피 마시겠다고. 진급 욕심이 너무 많다. 소문으로는 지휘봉으로 보좌관이나 하급자에게 배를 찌른다는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소문인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7월 때마다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포항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 7월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해병대 간부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자, 대대장 꼬리 자르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병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건 전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무부터 잘못됐습니다. 해당 부대 대대장은 사고 발생 후 숨어서 울 정도로 대원들을 생각하던 참 지휘관이었습니다. 대대장이 지시한 게 아닙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인이라 후폭풍이 두렵고 추적이 어려서 이렇게 숨어서 말씀드린 것밖에 할 수 없는데 해병대가 아무리 상명하복이 강하다 할지라도 누가 위에서 내려오는 지휘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기로 하면은 해당 부대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과연 이게 대대장의 잘못이냐 보십시오. 17일 월요일 09시경 이때까지만 해도 포병여단이 대민전에 투입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6일 재난사항에 대응하는 이 신속 기동부대인 7여단만 투입된다고 했었고 다른 부대들은 작전 장기화 투입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 명령만 당직자료로 전파했고요. 그런데 10시 30분경 사단 VTC 포병여단도 투입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요. 사단에서 1,500명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7여단의 숫자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포병여단까지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의 임무들은 그냥 가서 산사태나 물난리로 인해서 생활 터지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생계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자들 또한요 진흙을 퍼내기 위한 삽, 곡괭이, 갈퀴, 산항, 장화 정도만 챙겼고요. 대략 일주일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서 갈아입을 옷, 속옷 이런 거 챙겼습니다. 대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의류낭 더블백에다가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언론에 보이는 모습이 통일이 돼야 되니까 개인 완전 구장에다가 꼭 짐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군장 쓸데없이 잘 들어가지 않고 무겁기만 한데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해서 또 챙겨갔죠. 그냥 의류대에 넣으면 되는데 왜? 자세가 나오니까 그게. 대대장님이 안전교육을 듣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도착했을 당시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요. 강물도 너무 불어나 있어서 도착하니까 갑자기 실종자 수색을 하라는 거예요. 챙겨오란 거는 민가 복구했을 도구밖에 없었는데 다들 멘붕에 빠졌고요. 우리 사단이 수색하라고 지시한 지역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몇몇 간부들만 코란도 군 차량을 타고 확인을 했고 당시 물어난 물 상태를 보고 도저히 물속에 들어갈 수 없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길가의 도보와 유관 수색과 각 다리에서 유관으로 관측하는 것으로 하자. 들어가면 안 된다. 눈으로 보는 거 하고 눈으로 보면서 떠내려가는 거 있으면은 그거 신고해가지고 실종자를 찾자라고 얘기했는데 08시 다음날 08시 갑자기 투입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05시에는 기상을 해야 했기에 그곳에 투입된 인원들 모두가 우리가 부여받은 임무를 설명하고 젊은 치기와 해병대 자부심으로 절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고 실종자 수색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대대장님이 교육을 했고요. 대원들은 취침을 하고 간부들은 밤늦게까지 수색 지역과 방법에 대해서 토의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8일 05시경 기상하여 물자들을 챙기고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량 주차 문제 등으로 09시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간부들이 모여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다리 위에서 유관 관측하고 강변 도로 및 오솔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수색을 하던 도중에 7여단에서 현장에 와서 실종자들은 물속에 있는데 왜 밖에서 물에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 라고 했고 저희는 물이 불어나 있고 유속이 너무 빨라 들어갈 수 없다. 대장님도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답변했으나 대장 어딨어? 라고 화를 내며 저 멀리서는 7여단 인원들이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게 보였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7여단에서 실종자 한 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단에서는 저희 대장들에게 포병은 뭔데 물에 안 들어가고 찾고 있지 않은 거야? 야 찾았잖아 실종자. 니들은 뭐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색 작전을 종료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21시경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조식은 05시부터 식사 시작하고요. 06시 30분에 출발하겠다. 71대대부터 사단장님 출발했고 그 이후에는 포병대대 방문 예정이다.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안전이 최우선이요. 과도한 수색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대에서 카톡 내린 것 같습니다. 중대장 포함 각 중대 인원들은 지시야 대원을 통제해라. 안전이 먼저다. 대원들 건강관리 및 환자 파악해라. 대대에서 지시 내린 내용입니다. 안전에 유의해라. 절대 과도하게 수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 내용들 전파받고 저희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건의했고 대회장들 또한 동일한 생각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7여단 사단에 건의했으나 7여단이 물에 들어가 찾은 실종자 한 명 때문에 건의는 묵살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7여단 들어가서 지금 실종자 찾았잖아. 니들 들어가. 내려오는 내용은 실종자를 찾으면 사단장이 포상휴가 15일을 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저희는 물에 집어 들어갈 거면 구명조끼라도 줘라라고 건의했으나 다음날까지 구명조끼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대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구명조끼 달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19일 새벽 대회장님들이 일찍 수색지역으로 들어가서 직접 물에 들어가 보고는 19일 새벽 대회장님들이 일찍 수색지역으로 가서 직접 물에 들어가 보고는 가파르게 깊어지는 수심을 확인했고 물속은 못 들어가겠다고 하며 다시 사단에 건의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이후 대대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절대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고 간부들이 안전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08시경 수색작전이 시작되었고 09시경 최수근 해병이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더 과간이었습니다. 최수근 해병이 실종됐다는 뉴스가 나가고 기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군 기본 자세를 철저히 해라. 기자들의 인터뷰에 절대 함부로 응하지 말고 공보 정훈실에 보고해라. 내용들일 뿐 인원들을 철수시키라는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대원들을 넣지 말고 간부들이 들어가서 대원을 수색해라. 이때도 안전장구 지급은 없었습니다. 간부들은 어떻게든 최수근 해병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 줄을 묶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카톡으로 사령부 안전단에서 안전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니까 지휘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내용이 교육했는지 안전교육을 했는지 작성하고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조사를 하던 와중 야간에 소방대원이 최수근 해병을 찾았고 그제서야 포병여단 철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20일 09시 버스를 타고 돌아와 최수근 해병의 장례를 치르는데 모든 인원들이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투입되어 준비했습니다. 이때도 사단에서는 보여주기식 급급하여 화환 위치를 국회의원보다 대통령 화환을 앞으로 내놔야 한다느니 1사단장 화환을 2사단장 앞으로 옮겨놔야 한다느니 밤 23시 저희 장병들을 작업원으로 불러다 놓고 화환을 이랬다 저랬다 옮기면서 이때 저는 더 이상 이 조직의 회의감을 느껴 하루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책임자 문책으로 포병 대대장님들은 직위 해제시키고 조사 중입니다. 물론 김상호님이 영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사단장과 사단 참모들의 질책과 강요에 못 이겨 부하들을 물속에 들어가라고 했으니 그것도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 부당한 짓을 한 사람에게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도 해도 안 뜬 새벽에 출근하여 대원들의 안위를 살피고 언제나 솔선수범하여 지휘했던 대장님들만 저렇게 죄인 취급받는 것이 용납이 안 됩니다. 1사단장은 과거 힘난 논 때 영광을 재현하고자 또다시 무리하게 장병들을 재난지역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근데 사단장은 멀쩡하고 엄한 중간 계급 지휘관들만 문책당하고 있는 이 꼬리 자르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급 지휘관, 사단장, 여단장들의 지휘관 잘못으로 젊은 해병이 목숨을 떠났는데 그 와중에도 누구 화환을 앞에 둘 거냐, 누구 화환이 앞에 있어야 되느냐고 싸우고 있는 조직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군대 조직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예, 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거 그래 앞에 둬야죠. 그 정도는 맞습니다. 그거는 청와대에서 할 일이고요.
사기에 떨어져서 해병대원의 연결식에 참여한 해병대원들에게 여기 옮겨라 저기 옮겨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휘하는 사람인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지휘관에게 목숨을 바칠 해병 지휘관들이 있습니까? 이 해병대 꼬리 자르기. 대대장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대대장들이 잘못이 있습니까? 이걸 지시하고 이걸 이야기한 사람의 잘못이지 과연 대대장님들의 잘못이 있는가?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부인데요. 대민지원관 비상식적인 지휘로 인해서 고통받는 해병대 장병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보합니다. 대민지원 중 복장을 무조건 해병대 상위 체육복을 하라고 지시해서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에 디지털 반팔티를 못 입게 하고 해병대 상위 체육복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휘관회 때 나온 말 중에 삽질할 때 더워서 어지럽다고 하니까 7여단장이 야 포도당 캔디를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포도당 캔디를 몇 개 있냐며 물어보며 직접 삽질 한번 해보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예하부대 장병들을 자신의 소중한 부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 의문입니다. 상식적인 지휘관이라면 부하들 걱정에 어떻게든 소매 걷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진급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쇼맨십 해병대라는 조직에 자부심과 군인의 사명감을 잃어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끝내며 독백을 마치겠습니다. 비상적인 지휘로 목숨을 거둔 고 최승훈 상병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주셔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포도당이 무슨 뭐 드래곤볼에 나오는 환두입니까? 이거 먹으면 무적이에요? 이거 뭐 피로 회복이 됩니까? 이건 단순히 땀이 많이 나서 탈진 상태가 올 수 있으니 포도당으로 채우는 건데 실제 저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어도 저거 먹는 게 아니라 보통 밥을 먹거나 짠물을 먹거나 음료수를 먹거나 하죠. 포도당이요? 노가다 현장입니까? 노가다 현장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도 안 먹습니다. 왜냐? 포도당을 왜 갖다 놓냐면요. 나중에 안전점검 나왔을 때 너 애들 탈진할 텐데 뭐 갖다 놓은 거 있어? 내 얼음물하고 포도당 비치했습니다 라고 하려고 비치하는 건지 실제로 먹는 사람 없습니다. 저걸 누가 먹습니까? 본인들이 뭐 음료수 먹거나 본인들이 뭐 빵이나 간식을 먹는 게 정상인 거지. 포도당은요, 저거 그냥 나중에 점검 나왔을 때 회피하려고 갖다 놓는 거예요. 노가다 현장에서도 아무도 안 먹어요. 저도 안전관리 감독 해봤지만 공사 감독 할 때 그냥 아이스박스에 물 넣어놓고 포도당 갖다 놔요. 아무도 안 먹어요. 그냥 음료수 그 포카리 사주면 됩니다. 이럴 때 링티 같은 거 있잖아요. 링티 대표한테 전화해서 대표님 우리 해병대 대원들 대민지원단인데 링티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링티에서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합니다. 안 할 것 같아요. 거기 대표도 군인관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이 다 지원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야지 멍청한 놈들아.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야지. 야 링티도 있고 뭐 그런 에너지 음료 하는 회사 전화해가 도와달라고 우리 대원들 고생하는데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하면 안 해줄 거 같냐 걔네들이. 다 홍보해서 해줍니다. 물건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리를 써야지 멍청한 놈들아. 아휴 포도당? 이 생각하는 꼬라지가 아휴 저런 사람이 여러분들 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수해복구 대민지원 관련 및 국방 헬프콜 조사가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자 장병 부모님들하고 간부님들이 막 지금 상담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 우리 아들 죽을 건데 야 우리 아들 죽게 할래? 전화할래? 난 전화할 겁니다. 나도 이제 안 넘어갑니다. 야 내가 부모는 가만히 있을 부모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이거 뭐 부모가 유별난 겁니까? 이딴 식으로 지휘하는 장군들, 이딴 식으로 지휘하는 대령급 뭐 장군급 장군들이 어떻게 안 따질 수 있습니까? 자 고충 인솔 간부 없이 병사들에만 버스에 태워서 출동시키는 거 있었다. 무작정 대기시켰다. 차량 없이 빗속에서 떨면서 대기했다. 안전교육 미실시하고 장비도 없었다. 서서 밥을 먹고 부기 차량도 없어서 계속 대기했다. 휴식이 없다. 구명조끼 안전장화가 없다고 하더라. 비를 맞으면서 식사했다. 주말도 없이 대민지원하고 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더라. 식사도 안 먹었다더라. 8시까지 점심 식사를 제외하고 휴식이 없다더라. 훈련에 이어 주말도 없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 다시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이 된다. 안전한지 궁금하다. 걱정되니까 비가 멈춘 뒤에 하면 안 되겠냐. 정말 양심 있는 부분이죠. 하지 말란 얘기 못하고 너무 걱정되는데 비 좀 멈추고 좀 잠잠해지면 하면 안 됩니까? 아들이 안전한가요? 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들이 안전하다고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 군이 누가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중대장 대대장들이 부모님들 전화 시달리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러한 지휘라는 사람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 눈 돌아가죠. 그 사진을 보여주고 그 내용을 보면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이렇게 망친 겁니까? 식사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인소가부도 없다더라. 자기도 걱정된다. 확인 좀 해달라. 우리 아들 잘 있는지 확인 좀 해달라. 왜? 거짓말 할까봐. 우리 아들이 안전한지 궁금하다. 빗속에서 벌벌 떨었다고 한다. 휴식 여건도 없다고 하더라. 장비도 없다고 하더라. 주말도 없다고 하더라. 훈련회에서 수해복구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 2달 동안 보지도 못했다.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쉬게 해주면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과로사로. 이거 비난하실 분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비난하실 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오늘 영상 이제 했습니다. 이거 비난하실 분 있습니까?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어려운 현장에 그런 무리한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당장 경질해야 됩니다. 이러한 지시를 내린 상급 지휘관 경질해야 됩니다. 당신은 왜 책임이 없습니까? 왜 대대장님만 책임이 있고? 현장 지휘관들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발 여러분 부탁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들 제발 수긍하지 마시고 변호사 선임하시고요. 끝까지 대응하세요. 당신들이 참고 당신들이 책임지는 것이 지휘관에 대한 복종과 책임이 아닙니다.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국민에게 복종하고 다시 당신들은 국민에게 충성하라고 있는 군인인 거지 지휘관에게 충성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지휘관은 여러분들이 한 뜻을 모아서 내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사단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여단장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진실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절대 숨기면 안 되고 은폐하면 안 됩니다. 행여나 이러한 조사를 받는 대대장급 지휘관분들 계신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의 용기를 안 내면 또 다른 이러한 일이 또다시 벌어질 겁니다. 비겁하게 숨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 마시고 본인이 책임질 것도 있으면 있는 거지만 아닌 건 아니다. 안 된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하시고 정말 본인도 죄 지은 만큼은 벌 받길 바라겠습니다.